네, 그러면 평면도 그리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참고할 자료를 먼저 볼게요. 회사 홈페이지인데요. 여기에 시평 조립식 주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시평 조립식 주택 평면도인데 오늘 이거를 그려볼 거예요. 그려놓고 스케치업으로 돌아와서 평면도는 카메라가 위에서 아래로 보는 시점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메뉴 카메라로 간 다음에 표준 뷰에서 맨 위를 선택하면 보시면 맨 위로 바뀌었죠. 이제 카메라가 위에서 아래로 보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선을 선택하시고 여기 원점에서부터 선을 그려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가로는 어느 정도 해야 될까? 10평이니까 10평이면 1평이 3.3제곱미터니까 10평이면 여기다 곱하기 10을 하면 33제곱미터죠. 7로 가로를 7m 그리고 세로를 5m 해볼게요. 그러면 5, 7에 35에서 대략 10평 정도가 나오니까 그래서 일단 다시 보면 선을 선택하시고 원점을 선택하시고 가로로 7m를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길이가 5379mm 해가지고 밀리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7000mm를 그어야겠죠. 그래서 선 선택하시고 원점 누른 다음에 키보드에서 7000을 입력하세요. 그러면 여기 아래에 길이 부분, 길이하고 여기 텍스트 박스가 있는데 여기 7000 입력되는 게 보일 거예요. 다시 보세요. 키보드에서 입력을 하면 7000이 나오죠. 이 상태에서 빨강 축에 마우스를 가져간 다음에 7000 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7m짜리 선이 그어진 거예요. 지금 보시면 한번 7m인지 확인을 해볼까요? 여기 보면 줄자도구가 있어요. 줄자도구 선택하시고 끝점에서 또 다른 끝점까지 한번 재보면 네, 7000이라고 지금 나오죠. 다시 그러면 이제 세로로 5m를 그릴 거예요. 끝점 선택하시고 이번에 위로 녹색축에 평행이 되게 마우스를 가져간 다음에 키보드에서 5000 입력하고 엔터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5m짜리 선이 그어졌어요. 5m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줄자도구 선택하고 끝점에서 끝점까지 재보면 5m 5000mm니까 5m가 맞죠. 줄자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은 줄자도구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왼쪽 클릭 하시고 클릭한 상태에서 다른 편까지 이렇게 선을 가져가 보면 길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선 도구 선택하시고 한쪽 끝에서 원점으로 와서 마무리. 그러면 이렇게 선이 닫아지면서 면이 만들어지죠. 이 상태에서 이제 그려볼 겁니다. 일단 이게 건물 바깥쪽 라인이고 여기서 이제 벽체가 생기잖아요. 이 안쪽으로 벽체가 한 300mm 그러니까 30cm 정도 되게 벽체를 그릴 거예요. 외벽 벽체를요. 그래서 오프셋 도구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오프셋 선택하시고 이 면 안쪽으로
마우스를 가져간 다음에 이 면 안쪽에서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클릭을 한 상태에서 놓지 마시고 왔다 갔다 해보시면 오프셋으로 해가지고 선이 이렇게 바깥으로 생겼다가 안쪽으로 생겼다 이렇게 보이시는데 이 마우스 클릭했던 거를 이렇게 놓으면은 선이 생겨요. 네, 이게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300mm 짜리 선을 그릴 건데 그 안쪽으로 300mm가 들어온 선을 그릴 건데 보면 정확히 300이 아닐 거예요. 351이잖아요. 우리는 정확히 300을 그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Z, 키보드에서 컨트롤하고 Z를 눌러서 실행 취소를 한 다음에 다시 그려볼게요. 오프셋 도구 선택하고 이 면 안쪽에서 마우스 왼쪽 클릭. 잘못됐네요. 다시 해볼게요. 왼쪽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 선이 움직이고 있죠. 다시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 면의 바깥쪽으로 가지 말고 안쪽으로 가져가세요. 우리는 안쪽으로 오프셋 할 거니까. 그리고 여기 화면 오른쪽 아래에 보면 거리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이 오프셋에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마우스를 이 면의 안쪽으로 갖다 댄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30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네, 이렇게 선이 안쪽으로 300 들어오게 오프셋이 됩니다. 한번 재볼까요? 줄자로 재보면 정확히 300 이 안쪽으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큰 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선을 선택하시고 큰 방에 세로 길이는 한 2m 정도로 해볼까요? 선 선택하시고 끝점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2000, 2m니까 2000이죠. 2000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 합니다. 그러면 방이 만들어졌는데 뭔가 잘못됐네요. 지금 이게 10평보다 훨씬 큰데요. 735 지금 5m고 7m 35 제곱미터 한번 해볼게요. 맞는 것 같네요. 일단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고 선 도구 다시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서 한 3000을 한번 3500을 한번 해볼까요? 3500 키보드에서 입력하시고 엔터 하시면 여기에 지금 점이 하나 생겼죠? 그러니까 선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긴 거예요. 3500은 너무 큰 것 같으니까 3000으로 해볼게요. 라인 선택한 상태 한쪽 끝 선택하시고 3000을 키보드에서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 하면 여기 점이 생겼습니다. 3000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가로 쪽으로 선을 또 그려볼게요. 가로로는 한 2500 정도 해볼까요? 끝점 선택하시고 키보드에서 2500 입력한 다음에 엔터 하시면 여기 나눠진 선이 하나에서 두 개로 나눠졌죠. 그 다음에 여기서 끝점 선택하시고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왼쪽으로 가져간 다음에 2500을 다시 입력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선이 생기죠.
근데 저희가 선을 그릴 때 뭐 이런 식으로 그리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려도 안 되고, 정확하게 여기서 이 X축, 그러니까 빨간 선과 평행이 되게 선을 그려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스케치북에서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다 보면 이 점과 같은 선상에 있는, 평행으로 같은 선상에 있는 부분에 이렇게 마우스가 탁 달라붙는 거거든요. 그게 스냅인데, 이제 그 지점에 마우스를 갖다 놓은 상태에서 키보드에 2500을 입력하고 엔터를 하면 이렇게 선이 그어져요. 그래서 끝점 다시 선택하고 아까 그랬던 끝점에 또 클릭을 하면,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면 이렇게 방이 만들어집니다. 방 안에도 벽체가 있어야 되겠죠. 방 내벽 쪽 벽체는 200mm 정도로 할게요. 200mm로 할게요. 끝점에서 선을 그어주는데, 이번에 이쪽으로, 아래, 여기 이 점에서 아래로 선이 갈 거니까 여기 선택한 다음에 키보드에서 200 입력하시고 마우스는 이 선상에 가져놓은 상태에서 엔터를 합니다. 그러면 선이 이렇게 나눠지죠. 그리고 끝점에서 반대편 쪽으로 선을 그어줘야겠죠. 이렇게 선을 역시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마우스를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시다 보면 이렇게 스냅이 딱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쯤에 선을 가져다가 그쯤에 마우스를 가져가야겠죠. 이렇게 평행이 되게, 이 선과 이 선이 평행이 되게 그려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00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그려주고,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 선하고 이 선은 지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워줘야 되는데, 선택 툴을 선택하시고, 이 상태에서 여기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선택 툴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이 선, 삭제할 선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변했죠. 이 상태에서 딜리트 하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택, 마우스 왼쪽 클릭으로 선택하시고 딜리트, 키보드에서 딜리트 누르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필요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필요 없습니다. 삭제를 하고요. 이번에는 안방을 만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작은 방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 왼쪽인데 라인 툴 선택하시고 끝점에서 마우스 왼쪽 클릭하시고 마우스를 이 선 위에 가져가신 다음에 방 어느 정도라고 크기를 한 2000 입력해볼까요? 2000 입력하시고 엔터 한번 해볼게요. 좀 큰 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은 스케치업을 익히는 단계니까 이 정도에서 한번 해볼게요. 그려줬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 세로 쪽으로 얼마나 갈까요? 여기도 한 2000 정도 갈게요. 끝점에서 왼쪽 클릭하시고 마우스를 이 선의 위에 가져간 다음에 역시 키보드에서 2000 입력하시고 엔터 할게요. 이렇게 하나였던 선이 이 선과 이 선 두 개로 나눠지죠. 그 표시를 이 점이 해주는 겁니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선을 그려줄게요. 한번 선택하고 한번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내벽체는 200이라고 했으니까 끝점에서 안쪽으로 200이 들어오고 상태에서 반대편까지 선을 그어주고 이 끝점에서 안쪽으로 200이 들어오게 선을 그어주고 여기서 또 위쪽으로 선을 그어줍니다. 그다음에 이 필요 없는 부분 삭제해야 되니까 선택 툴을 선택하시고 삭제할 선을 선택한 다음에 키보드에서 딜리트 이것도 선택하고 키보드에서 딜리트 여기도 삭제합니다. 혹시 이렇게 잘못 선택해서 삭제할 수가 있어요. 지금 삭제하려고 잘못 지운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키보드에서 컨트롤 Z
누르면 그 실행 취소가 됩니다. 컨트롤 Z 실행 취소는 이제 여러 번 적용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누르면 이제까지 했던 작업이 다 실행 취소가 된 거죠. 그리고 컨트롤 Z 말고 컨트롤 Y를 누르면 네, 이런 식으로 실행 취소한 걸 또 취소를 하는 거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됩니다. 컨트롤 Z가 실행 취소고 컨트롤 Y는 실행 취소했던 걸 또 다시 취소하는 거.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화장실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얼마나 갈까요? 한 위로 1000 정도 갈게요. 1000은 좀 너무 작나? 1000은 좀 너무 작은 것 같고 1200 정도. 잘못 입력했네요. 컨트롤 Z에서 실행 취소하고 1200. 그 다음에 닫아주고 내벽 200이라고 했죠. 내벽 200 여기도 마찬가지로 200 갑니다. 필요 없는 선은 지워주고요.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문을 표시를 해볼게요. 문 위치 라인 선택하고 여기서 아래쪽으로 10cm 정도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이죠. 100 가고 100 간 상태에서 이쪽으로 선을 또 그어줍니다. 그리고 무늬 폭이 이제 보통 문틀을 포함해서 900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끝점 선택하시고 900을 아래로 그어줍니다. 선을 그어주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하고 이렇게 문틀 위치를 정했어요. 이렇게 문이 이 위치에 있는 거죠. 그냥 문틀을 표시할 거예요. 문틀은 대략 두께가 5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50mm죠. 그래서 선택하고 아래로 50 하고 선을 그어줍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위로 가야겠죠. 문틀이니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문하고 문틀 표시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문이 열리는 방향을 표시를 해야겠죠. 그러면 열리는 방향, 이거는 호로 표시를 하면 돼요. 이 호 툴을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 호 툴 오른쪽에 보면 작은 화살표가 있어요. 이 화살표를 누르면 호를 그릴 수 있는 4개의 호 툴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거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한 상태에서 이쪽 끝점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일단 따라해 보세요. 여기 끝점을 선택을 할 거예요. 잘 안됐네요. 다시 해볼게요. 끝점 선택하고 끝점을 선택을 할 겁니다. 그 상태에서 각도는 90을 입력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네, 지금 호가 그려졌죠. 다시 해볼까요? 호 툴을 선택하시고 호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 끝점에서 이 끝점으로 그려주고 이런 식으로 호가 그려져요. 여기서 만약에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면 짧은 호가 그어지는 거고 근데 우리가 그려야 되는 거는 끝점에서 왼쪽 클릭 끝점에서 왼쪽 클릭한 다음에 여기 90도 지점이거든요. 각도를 잘 보시면 이게 90도라고 나와요. 정확히 우리가 90도를 그어줘야 되는 거니까 키보드에서 90 입력하고 엔터 하시면 이렇게 호가 그려집니다. 이 상태에서 선 선택하시고 이 끝점에서 끝점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건물 표시가 되죠. 이 건물은 방 안쪽으로 열리는 거다. 그러니까 막 이쪽이 거실인데 거실 쪽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방 안쪽으로 열리는 문이다 라고 우리가 표시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 문의 크기는 줄자도 선택해 보시면 문의 크기는
문틀을 포함해서 900이다 라고 표시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이 안방에도 문틀을 표시를 해볼게요. 일단 여기에는 이 방 붙박이장을 설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끝점 붙박이장이 폭이 깊이가 50cm에서 60cm 정도 되는데 60cm 정도로 그려볼게요. 끝 선 선택하시고 끝점 선택하시고 아래쪽으로 600, 60cm니까 600mm죠. 여기에 이제 붙박이장이 설치된다 라고 표시를 한 거고, 이제 문틀을 표시를 해야겠죠. 붙박이장과 걸리지 않게 붙박이장 끝점에서 시작을 해서 아래로 100 정도 가고 10cm를 가고, 문틀을 포함한 문의 크기는 900이라고 했습니다. 문틀을 표시를 해줄게요. 문틀의 두께는 50, 그러니까 5cm라고 했죠.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역시 이 방의 문도 안쪽으로 열리게 할 거예요. 홀을 선택을 하시고 끝점에서 이쪽 끝점까지, 끝점에서 한번 왼쪽 클릭하시고 이쪽 끝점에서 또 마우스 왼쪽 클릭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가이드라인이 보일 때가 있고 안 보일 때가 있는데 제가 지금은 정확히 언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마우스를 홀을 그릴 쪽으로 갖다 낸 다음에 여기 각도 보이시죠? 각도를 90 하고 엔터를 합니다. 키보드에서 90 입력하고 엔터하면 이렇게 호각져지죠. 그 다음에 선 선택하시고 선 끝점에서 이쪽 끝점까지 그려줍니다. 이렇게 문이 안쪽으로 열린다. 그리고 이 문의 크기는 문틀을 포함해서 900이다 하고 우리가 표시를 해줬습니다. 다 화장실 문 뭐 이런 것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를 하면 되고, 이번에는 창문을 한번 그려볼게요. 선 선택하시고 여기 보면 이 선의 중간 지점이 잡혀요. 중간 선의 중간쯤에 가면 마우스가 탁 달라붙으면서 중간점이라고 보이는데요. 여기서 한번 클릭해 주시고, 창문은 안방 창문은 폭이 1200, 높이도 1200으로 그릴 겁니다. 일단 이 가운데에서 왼쪽으로 600을 가고 이 끝점에서 다시 오른쪽으로 600을 갑니다. 그러면 여기 끝점에서 여기 끝점까지 1200이 나오죠. 그려주고 반대쪽도 이렇게 연결해주고, 창틀의 그 깊이는 그때 다른데 지금은 뭐 한 165 정도로 해볼게요. 끝점에서 이쪽으로 165 입력한 다음에 엔터 하시고 끝점에서 반대편까지 연결을 해줍니다. 창틀은 보통 이 부분이 이제 방의 안에 마감선이잖아요. 이제 석고보드를 붙이고 그 위에 벽지를 붙이는, 보통 그렇게 마감을 하니까요. 그 선인데 창문 틀도 보통 그 선에 맞춰서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창문 틀이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붙는 게 아니라 이 안쪽으로 붙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창문 틀이 만약에 이 바깥쪽으로 붙으면 이제 비가 오면은 창문 틀 안으로 비가 타고 들어가서 이제 방 안으로 비가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문 틀은 이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으로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끝점에서 끝점으로 그려주고요. 그러니까 이 창문틀은 좌우로 반으로 나뉜 창문이다 라고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가끔 창문이 이런 식으로 거실 창문 같은 경우는 4개로 나눠진 창문을 쓰기도 하잖아요. 네, 지금 저희가 안방에 그린 창문은 1200, 가로 1200, 높이 1200짜리로 그렇게 큰 창문이 아니니까
좌우로 반으로 나눠진 창문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이 창문 틀 부분은 이제 보다 더 자세하게 표시를 하긴 하는데, 이제 실제로 도면을 그릴 때는요. 저희는 어떤 느낌을 보기 위한 거니까 지금은 대충 이 정도로만 표시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중간점에서 왼쪽으로 600, 좀 끝점에서 또 왼쪽으로 600 표시를 해줄게요. 끝점에서 끝점, 끝점에서 끝점, 그리고 이 끝점에서 앞으로 165가 나오게, 그리고 끝점에서 끝점, 그리고 이 창문 또 역시 반으로 나눠진 좌우 2개짜리 창문입니다. 거실 창문도 그려줄게요. 끝점에서 왼쪽으로 600, 잘못 입력했네. 왼쪽으로 600, 오른쪽으로 600. 한 20평, 15평에서 2평 정도 되는 주택이라고 하면 이 거실 창문이 가로폭이 가로가 한 1800에서 그 이상 되게 더 큰 창문이 달겠지만 지금은 10평 소형 주택이기 때문에 거실이 작습니다. 그래서 창문도 작은 창문을 달았어요. 점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줬습니다. 이 선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선택 툴 선택하신 다음에 선을 선택하시고 키보드에서 딜리트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변기를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변기는 이 끝점에서 이 오른쪽으로 350 키보드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이 끝점에서 이 아래쪽으로 300 키보드 입력하시고 엔터 하세요. 일단은 따라해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원을 하나 그려줘야 되는데 도형에서 도형의 오른쪽 작은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원이 있죠. 원 툴을 선택하시고 선의 끝점에서 마우스 왼쪽 클릭하시고 반지름이 50인 원을 그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반경이라고 나오는데 50을 입력하고 엔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반지름이 50, 지름이 100인 원이 그려졌죠. 한번 볼까요? 줄자 도구를 선택해서 한번 확인해보면 맞죠? 지름이 100인 원을 그렸습니다. 이게 지금 그 양변기에서 물이 내려가는 파이프가 있는데 파이프를 그려준 겁니다. 그 파이프의 위치가 보통 이쪽 벽에서 350이 떨어지고 한번 볼까요? 이쪽 벽에서 350이 떨어지고 이쪽 벽에서 300이 떨어진 곳에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파이프 위치를 선택을 해줬고요. 여기서 이제 양변기 그려볼게요. 선을 선택하시고 끝점에서 200 왼쪽으로 200 그리고 이 끝점에서 오른쪽으로 200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 400짜리 선을 그린 거예요. 이 끝점에서 이 끝점까지. 여기 아래를 한번 보세요. 이 끝점까지의 길이가 지금 400이죠. 양변기의 가로 폭이 한 400 정도가 돼요. 물론 제품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여기 끝점에서 앞으로 한 180 정도 잘못됐죠? 180 나오게 하고 끝점에 잘못 그렸죠? 끝점에서 또 앞으로 180 나오게 합니다. 이 끝점에서 끝점까지 연결을 하고요. 이 선은 필요가 없으니까 지웁니다. 그리고 라인 툴 다시 선택하시고 이 끝점에서 이 아래로 700 키보드에서 입력하시고 엔터 합니다. 이게 보통 양변기의 평균적인 크기예요. 끝점에서
끝점에서 여기까지. 실행 취소할 때 컨트롤 Z라고 했습니다. 집에 키보드에서 입력하시면 엔터 하시면 되고, 끝점과 이 끝점을 연결하면 이게 대충 양변기의 크기가 됩니다. 양변기의 끝이 이렇게 사각형은 아니죠, 보통. 그러니까 이 호를 선택을 하시고, 대충 그릴게요. 이 가장자리, 예, 이거를 선택하면 안 되네. 이 호가 아니라 2점 호, 이걸 선택할게요. 이 가장자리에서 이 가장자리. 네, 원이 아래로 가야 되는데 계속 위로 가죠. ESC하고 가지고 선택하고 이번엔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까요? 그래도 계속 아래로 가네요. 이건 안 되겠네요. 선 선택하시고 이 가장자리에서 이 가장자리에 선을 그어주신 다음에 첫 번째 호, 둘 선택할게요. 중간점에서 이 끝점까지 클릭하시고 이렇게 한번 그려줍니다. 필요 없는 선들을 지워야죠. 선택해서 지우고, 이 선도 지우고, 이 선도 지웁니다. 그러면 대충 양변기가 그려졌어요. 양변기를 이럴 거다라고 표시를 한 거고, 다음에는 세면대를 표시를 해야겠죠. 끝점에서 한 양변기 끝점에서 100 정도 띄우고, 거기 끝점에서 세면대 크기는 폭이 한 500 정도? 키보드에서 500 입력한다면 그 다음에 새로 생긴 끝점에서 아래로 450 정도 입력하고 엔터. 450은 좀 큰 것 같네요. 400 정도 입력하고 엔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닫아주고 세면대 모양을 그려줄게요. 끝점 선택하시고 아래로 한 어느 정도 나올까? 50 나올게요. 여기서 오프셋 둘 선택하신 다음에 안쪽으로 오프셋 할 거예요. 마우스 클릭한 상태에서 놓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그려져 버리니까 컨트롤 Z에서 실행 취소하고 이 면이 이렇게 우리가 이 선을 오프셋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면이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마우스를 가져가면 그 선택이 되니까 마우스 왼쪽 클릭한 상태에서 놓지 마세요. 이렇게 움직여 보시다가 우리는 안쪽으로 오프셋 할 거니까 이 선이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거리는 한 키보드에서 50 입력하고 엔터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프셋이 안쪽으로 50만큼 됐죠. 필요 없는 선 지워줄게요. 선택 둘 선택하시고 이 선은 필요가 없습니다. 지우시면 돼요. 이렇게 세면대의 모양이 대충 만들어졌죠. 우리 지금 느낌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원툴을 선택해서 배수구를 표시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굳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작업은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현관을 표시를 해볼게요. 끝점에서 오른쪽으로 1000 정도 1000 정도 가시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끝점에서 위로 선을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끝점에서 아래로 내벽이니까 200이죠. 200만큼 갑니다. 그리고 이 끝점에서 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현관문을 이제 그릴 건데요. 끝점에서 현관문의 두께는 한 165 정도로 갈게요.
끝점에서 끝점까지 그려주고, 현관문도 반으로 나눠진 현관문을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현관문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싱크대를 그려야겠죠. 이쪽이 이제 싱크대가 부엌 부분인데, 끝점에서 싱크대 그러니까 깊이가 한 500에서 600 정도 돼요. 600으로 그려줄게요. 600이고, 그 다음에 가로는 얼마나 해야 될까요? 지금 2000 정도? 이게 10평 소형주택이라서 싱크대도 좀 작게 들어가요. 2000 정도. 그 다음에 엔터. 싱크대 그려주겠습니다. 왼쪽, 이쪽에 가스레인지, 가운데에 배수구 가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냉장고는 아마 이쪽에 놓으면 될 것 같은데, 여기 폭을 한번 볼까요? 줄자를 선택해서 여기를 1200. 냉장고 요즘 제일 큰 게 가로가 1000, 그리고 그러니까 깊이가 1000 정도니까 냉장고를 라인을 그려보면 끝점에서 여기까지 1000 하고 엔터. 그다음에 끝점에서 이쪽으로 1000 입력하고 이렇게 그려주면, 요즘 좀 큰 냉장고를 놔도 이 정도는 들어갈 것 같아요. 문이 그럼 이쪽으로 열리는데 좀 불편하긴 하겠네요. 그러려면 이 방이 좀 작아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이 툴을 선택하시고 마우스를 여기 가져간 다음에 왼쪽 클릭하세요. 놓지 마시고 왼쪽 클릭한 상태에서 아래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세요. 이 지점까지. 그리고 마우스 왼쪽 클릭했던 걸 놓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이렇게 선택이 됐거든요. 상태에서 이동 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이 파란 부분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세요. 다른 데 선택해도 되나? 다른 데 선택해도 되네요. 다른 데 선택을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마우스 왼쪽 클릭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선택한 것들을 아래로 움직일 거잖아요. 냉장고 문이 좀 잘 열리게 냉장고 문을 편히 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마우스 왼쪽 클릭한 상태에서 아래로 이렇게 이동을 해보세요. 놓지 마시고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이죠. 움직여보세요. 이 정도 나와볼까요? 이 정도 나와보면 이제 문이 충분히 열릴 수 문을 충분히 열 수 있겠네요. 네, 정확히 치수에 의해서 한번 이동을 해봅시다. 컨트롤 Z에서 실행 취소하고 왼쪽 클릭한 상태에서 아래로 이동을 조금 하세요. 조금 한 상태에서 길이를 얼마나 갈까요? 200 정도? 아래로? 20cm 정도 갈게요. 그 길이 키보드에서 200 입력하고 엔터 하시면 정확히 200만큼 이동이 된 겁니다. 실행 취소를 한번 해볼게요. 다시 이동을 해볼까요? 이번에는 왼쪽으로 좀 가볼까요? 그럴 일은 아마 없어야겠지만 마우스 왼쪽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왼쪽으로 가져가 보세요. 그럼 얘네들이 왼쪽으로 가죠. 그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200 입력하고 엔터 하면 이렇게 200만큼 이동을 합니다. 컨트롤 Z에서 실행 취소하고 우리가 원하는 건 아래로 가는 거니까 마우스 왼쪽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아래로 가져가고 키보드에선 200 입력하고 엔터 합니다. 그러면 방은 좀 작아졌지만 냉장고를 충분히 열 수 있게 됐고, 지금 나머지 작업이 더 필요하긴 한데 여기 문도 만들어야 되고, 저는 재질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오른쪽에 보시면 재질이라고 있어요.
닫혀 있으실 때는 여기 왼쪽 이 작은 화살표를 한번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재질이 딱 펴집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 드롭박스 쪽을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시면 뭐 목재하면 이렇게 목재가 나오고 유리하면 유리가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중에서 색상을 한번 볼게요. 색상에서 좀 내려보시면 여기 검정색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원하는 색, 좀 어두운 색 선택해 볼게요. 선택하신 다음에 그럼 이 마우스가 지금 페인트를 통 모양으로 바뀌었잖아요. 페인트를 붓는 페인트 통에 있는 페인트를 붓는 모양으로 마우스가 커서가 바뀌었는데 이 상태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상태면 안 돼요. 지금 마우스 커서가 재질 부분에서 내가 원하는 재질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페인트 통으로 마우스 커서가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칠하고 싶은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간 다음에 마우스 왼쪽 클릭하면 이렇게 변했죠. 지금 외벽하고 내벽만 칠해줄 겁니다. 여기도 칠해줘야죠. 여기 칠해줬고 여기도 칠하고 여기도 칠해야겠죠. 칠해줬습니다. 그리고 방 부분은 개나리색 정도로 베이지색, 뭐 개나리색으로 칠해줄게요. 칠하고 여기도 칠하고 여기도 칠하고 칠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현관이면서 현관 겸 다용도실이고 뭐 세탁기는 아마 여기 들어가야 될 거예요. 10평 소형 주택이라서 공간을 좀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관 겸 다용도실로 사용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현관 이 부분에 이제 그러니까 타일이 깔려야겠죠. 세탁기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현관이기도 하니까. 여기 화장실물도 당연히 타일이 들어가야겠고. 여기 재질 부분에 가시면 타일이 있습니다. 타일이 있죠.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거 선택하세요. 아마 흰색 지하철 타일? 이게 아마 적당 무난할 것 같아요. 선택하시고 네, 여기도 이렇게 적용을 해줍니다. 흰색 지하철 타일 좀 별로니까 대형 석회석 타일. 이게 좀 더 깔끔하네요. 보기에는요. 뭐 이 정도면 대충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치업이 굉장히 강력한 게 이 재질을 적용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라이노나 3D 맥스는 재질을 입력하는 게 좀 스케치업에 비해서는 까다롭거든요. 물론 까다로운 만큼 더 강력하긴 합니다. 뭐, 근데 초심자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스케치업의 재질이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케치업이 그 부분이 강하다. 이걸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작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는 뭐, 예, 이 정도 이렇게 현관문도 만들어야 될 거고 현관문은 폭이 한 1200 정도로 그려주시면 돼요. 현관문도 자기가 원하는 걸 달 수 있으니까 더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작게 만들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한 1200 정도를 보통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도 만들어주면 되고 화장실 창문, 또 부엌의 창문 이런 것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료는 뭐 저희 회사 홈페이지인데 여기 아토즈 하우스 atoz.house 들어오시고 전원주택에 보시면 여기 첫 번째 10평 조립식 주택이라고 있어요. 보시면 되고 말고도 뭐 이렇게 다른 여기 자료가 없네요. 다른 자료들 평면도들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평면도 그리기는 여기까지 했고 다음에는 이제 벽체를 만들어야 되니까 벽체 세우는 걸 해볼게요.